선수가 이제 내년까지 하고 네. 올해죠. 2002년 시즌까지 하고 이제 은퇴를 선언했고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대호 선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 더 하셔야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딱 한다 했으면 남자가 딱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이 올해까지 모든 걸 다 썼고 진짜 하얗게 불태우고 은퇴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이제 나이도 나이고 이대호 선수가요. 또 자존심이 워낙 세잖아요. 자존심도 굉장히 센 선수잖아요. 그리고 선수들은 항상 그렇습니다. 이 선수들은 박수 받을 때 떠나고 싶거든요. 그리고 작년에 KT가 우승하면서 최고참 선수였던 유한준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. 그런 꿈을 고참 선수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. 우승을 시켜놓고 본인이 은퇴를 하는 그 멋진 그 퇴장 장면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데 이대호 선수도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롯데 유니폼을 입고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한이라고 할까요? 그 이대호 선수가 굉장히 그 큰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큰 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팬들에 대한 뭐 큰 짐이다.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뭐 바깥에 이렇게 뭐 비시즌 동안에 이대호 선수가 나가서 다른 활동할 수 있지만 지금 올 시즌을 위해서 정말 몸을 잘 만들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뭐 이대호 선수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올해가 정말 롯데가 좀 잘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대호 선수가 2년 계약 추가로 할 때까지만 해도 뭐 우승 보너스를 기부하겠다 그렇죠.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그때는 시간이 좀 남아 있었잖아요.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팬분들께서도 와 정말 2년 안에는 정말 하지 않을까 좀 기대에 부푸셨단 말이에요.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항상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대호 선수가 있을 때 롯데라는 팀이 한번 우승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주장을 하던 론자였잖아요.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다가왔어요. 마지막 정말 라스트 댄스의 시간인데 지금까지의 롯데가 2022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야 이거 작년보다 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. 올해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 작년에 그 발판이 되는 길을 터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충분히 어느 정도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이 됐어요. 근데 결국 뭐 손아섭 선수가 다른 팀에 갔고 전력상으로 보면 지금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그 야구 전문가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롯데가 작년보다는 더 약해지지 않았나, 더 약해질 거라는 예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. 이대호 선수는 올해가 지금 정말 최정점에 가야 되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오히려 팀 사정은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. 약간 엇박자가 좀 나고 있어요. 네. 좀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사직야구장의 펜스를 늘려서 이제 상대 팀이 때렸을 때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홈런의 개수를 줄이겠다 라는 일단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선수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걸 좀 이해하고 같이 좀 공감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. 사실 경기를 하는 거는 선수들이니까. 그러니까 적응하기가요. 그게 쉽게 적응이 안 돼요, 사실은. 두 번째로는 롯데자이언츠에서 15년을 뛰었고 대한민국 최고 좌타자인 손아섭 선수가 이제 롯데 팬분들께서는 가장 안 갔으면 하는 팀에 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 부분이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. 저희가 중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선수였던 마차도 선수. 마차도 선수를 이제 떠나보내고 뭐 프랑코, 뭐 스트렐리 선수 마찬가지로 가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일단 면면으로 봤을 때는 다 타 팀의 외국인 선수들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좀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. 팀 구성을 하는 거는 단장이 주도하에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감독이 요구해서 어떤 선수가 데려와 주세요. 뭐 요구는 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
전체적인 팀 구성은 뭐 단장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송민구 단장이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일이나 프랑코, 마차도보다는 훨씬 좋은 선수들을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. 올해 또 성적을 내야 되니까. 정말 그 선수들이 포텐이 터지면 그렇죠. 정말 롯데는 또 저희가 이렇게 말한 게 무색해질 정도로 네. 정말 잘 나갈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몇몇만 봤을 때 어떤 커리어라든지 이제 성적만을 봤을 때를 이야기 드리는 거죠. 그게 좀 확률상으로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. 예, 어쨌든 뭐 스트레일 선수나 마차도 선수는 확실하게 검증이 된 선수였고 프랑코 선수 작년에 뭐 선발 중간 또 이렇게 뛰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. 그리고 적응도 했고 새로운 용병 선수들이 얼마만큼 빨리 적응을 해서 또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게 또 선수들 간의 융합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또 외국인 선수들하고 이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요 그 선수가 아무리 좋은 기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팀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. 그리고 송민구 단장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민구 단장이 제가 알기로는 온 지 이제 3년째 되는 것 같아요. 올해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앞으로 2년 정도 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요. 롯데가 기다림이 너무 깁니다.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주세요. 그러니까 세 번째 이야기 이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 네. 첫 번째 이제 펜스를 늘리고 야구장을 늘린다는 게 위원님 말처럼 선수들의 이야기도 그게 뭐 무슨 컴퓨터 게임처럼 그게 선수들 입장에서 쉬운 거라고 생각은 안 든다라는 이야기가 그 많거든요. 쉽지가 않은 게요. 제가 이제 태평양 돌핀스에 있을 때 인천 지금 문학구장 말고요. 그 전에 구장이 굉장히 작았어요. 네네네. 그리고 그 외야 펜스도 다 철망으로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웬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치게 되면 다 홈런을 칠 수 있는 뭐 그런 구장이었거든요. 솔직히 그런 구장이었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홈런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. 그건 이제 투수들이 그 구장에 맞게 어느 정도 이제 볼 배합이나 공을 이제 잘 던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는데 구장이 작다고 해서 홈런이 많이 나오고 구장이 크다고 해서 홈런이 적게 나오고 물론 뭐 차이는 좀 있어요. 차이는 좀 있지만 홈런 타자는 어디를 가도 홈런을 칩니다. 구장을 늘리게 되면 그 팀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. 수비 스타일이나 그렇죠. 전략 전술이 달라져야 됩니다. 뛰는 야구가 돼야 그렇죠. 되고, 뛰는 야구가 돼야 되고 외야 수비가 굉장히 강해져야 네,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펜스도 늘리고 또 선수 수급도 이제 그쪽에 이제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플라이볼 외야 쪽으로 타구가 범타가 가는 그런 투구 내용으로 좀 투수를 바꾸겠다 쉽지가 않거든요. 그거 뭐 투수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그라운드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외야 쪽으로만 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투수라면 15승 이상 하는 투수가 돼야 돼요. 물론 뭐 이인복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생각지도 않게 이제 선발로 올라와서 그라운드볼 유도를 잘 해가지고 선발 한 자리를 꿰찼어요. 그런데 뭐 이인복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보다는 더 불리한 해가 되지 않나 선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.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. 발이 빠르고 내가 종장거리 타자 같으면 오히려 홈런을 치지 못하더라도 넓은 구장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 타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. 장타도 이제 많아질 거고. 그렇죠. 장타도 많아질 거고. 단타성 타구가 2루타 되고 2루타성 타구가 3루까지 그렇죠, 갈 수 그렇죠. 있는. 네. 올라갈 수 있지만 홈런을 치고 장타 위주의 선수들, 이 선수들은 또 오히려 에버리지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구장을 늘리고 또 선수 수급을 하고 그 내년 시즌을 어떻게 가겠다 이런 구상을 할 때는 아주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.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팬들분들도 뭐 큰 기대를 하시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타자들도 주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몇 년을
그 사직 야구장의 어떤 그 펜스를 보면서 네. 타석에 몇천 번의 타석을 서잖아요. 네, 몇 년 동안 뭐 한 1000여 번 정도 서다가 갑자기 이게 시야가 바뀌잖아요. 그럼 과연 이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, 그렇죠. 예, 외야 수비수들도 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고. 네. 제가 좀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자고 그러면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구장을 늘리면요 홈런이 많이 안 나옵니다. 그런데 손합 선수를 평가할 때 자꾸 이제 손합 선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그렇습니다. 손합 선수 같은 경우는 홈런이 거의 없는 선수예요. 그런데 구장이 커지면 안타 개수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장타력이 더 늘어납니다.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는 거의 뭐 그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, 오히려 우리 팀이 홈런을 못 치기 때문에 현실을 더 늘렸다고 그러면 그건 이치에 맞는 얘기예요. 우리 팀이 홈런을 잘 치는 선수들이 많다. 그럼 컨트롤을 줄여야죠. 오히려 줄여야 되는 거고,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현실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. 뭐 다른 팀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른 팀의 홈런을 못 치게 한다. 아니 우리 팀이 잘해야죠. 그렇죠. 다른 팀이 못하는 것보다 우리 팀이 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. 우리가 1년에 72경기를 이제 사직에서 하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런 쪽에 포켓을 맞춰야지 다른 팀을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어떤 전략을 짜든 구장을 바꾸든 선수를 구성을 하든 우리 팀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올해 시즌 2022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이렇게 맛보기로 해봤는데 조금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좀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이제 좀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모든 걱정들을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구단 이 3박자를 잘 맞춰서 이겨낸다면 또 그것 또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렇죠. 네, 어쨌든 우리 팬 여러분들 끝까지 좀 롯데자이언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가 또 다른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건강 최고입니다.